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성여대 미셉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전공 소개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환경과학과 소개를 맡은 권희주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강원대학교 환경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나마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환경공학과가 어떤 과인지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와 저희 학생회가 제작한 홍보 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환경과학과는 1988년에 신설되어 약 3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2018년 공과대학 건축, 토목, 환경공학부로 입단위가 임명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임성민 교수입니다. 크게는 수질과 수자원 분야, 대기 분야, 폐기물 분야,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대학의 환경공학과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부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감축, 멤브레인 기술, 환경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교수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 최신의 환경 지식을 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문화예술공과대학 건축, 토목, 환경공학부 환경공학 전공의 이명화 교수입니다. 이제 환경이라는 것이 통합 환경 관리가 중요시돼요. 수질만 하는 수질, 대기, 폐기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모두 다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대사회에서는 이 환경공학이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공학과에서 필요내야 하는 인재상은 제 생각에는 현장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즉 실무를 겸비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이 얘기는 책에 적혀있는 것만 알게 되면 실제 상황을 잘 몰라요. 그냥 수박 끄달기식으로 그냥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것들이 배운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도 수처리를 이용한 하수 처리, 해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멤브레인 기술을 적용한 필터들을 이용해 우리가 마실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법은 물론 실내외 대기오염 물질의 오염도 측정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의 가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 방식을 통해 참여도를 높여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사회와 국가 및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환경공학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수업, 실험, 실습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환경 문제의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 이외에도 농구와 축구 동아리뿐만 아니라 피구와 반려구 동아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술 동아리를 통하여 토론 및 토의 능력 증진과 주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주도적인 기획과 발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의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간의 상호교류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학생들이 우리 과에 들어왔을 때 과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향후 진로 같은 걸 모르고 들어올 텐데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좀 덜 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졸업해서 뭐 할지도 막막했는데 지금은 담당 교수님 잘 만나서 지금 졸업하고 어떤 취업을 할지 정한 상태라 지금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공학과의 강점으로는 취업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취업 분야로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분야, 설계 및 시공 분야, 측정 및 분석 분야, 연구 개발 분야, 또 환경영업, 디자인, 정책,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공학이라는 분야 내에서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인간과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가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우리 환경공학과의 전망이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부터 우리 환경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나 자연 생태를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 정의로운 마음,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학생들이 우리 환경공학을 많이 전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제 환경공학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시나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공학과는 우선 환경은 생물을 둘러싼 모든 것을 뜻하고 공학은 기술적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를 합치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문을 배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물질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오염 물질이 무엇인지, 그 물질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얘네들이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배우는 학문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상수도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하는 학문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기물 관리나 수질 관리,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관리 등으로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환경공학과는 지구를 지키는 의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환경공학은 다른 학과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토목공학, 화학공학, 에너지공학, 건축학이나 건축공학 등 그 밖에도 다른 학문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도로 등을 건설하는 토목공학이나 건물을 건설하는 건축공학이나 건축공학은 건설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환경이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공학과에서의 교육은 여러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의 기초 학문을 공학에 적용하여 환경오염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적절한 기술적 해결 방법을 소개하고 양질의 환경 보존을 위한 창의적 공학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공학과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에는 학부로 운영되며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일반 물리학, 미적분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배우며 전공을 배우기 앞서서 기초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일반 화학이나 일반 생물학, 일반 물리학에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을 함께 진행하고 미적분학과 프로그래밍 수업 역시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을 병행합니다. 2학년에는 각 학과로 배정하여 자신의 전공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학년입니다. 저희 학과의 경우에는
심화된 전공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공학적, 과학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을 먼저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공학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물과 대기의 특성을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배우고,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물리화학과 반응공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3학년에는 2학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세분화된 전공을 배웁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오염 제어라는 과목에서는 말 그대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 기준이나 방법, 관련 법률 등을 배웁니다.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수처리에서는 각각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수자원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처리 장치, 처리 과정 등을 배웁니다. 폐기물 처리 과목이라는 과목 역시 과목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해 처리하는 방식, 처리 규정, 처리 장치 등을 배웁니다. 또 이러한 이론 수업들 외에도 수질 분석 및 실험이나 폐기물 분석 및 실험, 대기 분석 및 실험 등과 같은 과목에서 전공에서 다루는 다양한 실험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4학년에는 세분화된 전공에 따라 모델링 하는 방법이나 공정, 설계하는 수업들로 진행됩니다. 제가 현재 재학 중인 3학년에서 진행되는 수업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분석 및 실험에서는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들을 비롯하여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오존, 염화수소 등 다양한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물질들의 측정 원리를 익히고 실험합니다. 다음으로 수질 분석 및 실험에서는 수질이 오염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익히는 실험 과정으로 BOD 측정이나 DO 측정, pH 측정 등을 진행합니다. 제가 가져온 이 앞에 보이시는 화면은 DO를 측정했던 실험의 자료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론 수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예시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프로젝트는 교수님과 전공 수업별로 프로젝트의 유무나 주제가 다르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폐기물 처리 공학이라는 과목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재활용에 대해서 조별로 탐구하고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조는 매립지에서 실행하고 있는 폐기물 고형화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다른 조에서는 유리의 재활용이나 마스크의 재활용, 플라스틱의 재활용 등을 다루면서 다양한 재활용 방식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관리라는 과목에서 진행했던 개인 프로젝트로 이 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전과정 평가에 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전과정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온실가스들이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해서 마시기까지는 콩을 재배하고 가공하고 이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다시 수송해서 추출을 위해 기계를 가동하고 이 커피를 담는 컵도 생산해야 하는 등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조사하고 여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고려하는 것이 전과정 평가라고 합니다. 이에 프로젝트에서는 한 가지 물품을 선정하여 전과정 평가를 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건 제품들의 전과정 평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진들은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실험 수업에서 사용하는 실험실 장치들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장치들이 있지만 상황으로 인해 모든 장치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걸친 4년간의 커리큘럼은 기초 학문부터 전공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의 설계나 모델링을 통한 과정으로 사회에서 공학인으로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공학인증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학인증 과정은 쉽게 말해서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비시켜주고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저희 학교 이외에도 중앙대나 성균관대 등 여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과의 경우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 논문을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졸업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들을 실험실에 배정하여 해당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 논문을 작성합니다. 실험실은 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는 환경시스템연구실, 환경화학, 폐기물 에너지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환경기술, 에어로졸 공학, 물환경 수처리 기술 실험실로 나누어 배정하였습니다. 실험실을 배정하고 난 후에는 논문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필요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님과 각 실험실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피드백을 진행하고 보완하면서 논문을 완성해 나갑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후변화 대응 연구실에서는 앞서 잠시 언급한 전과정 평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실험실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에 대해서 실험하고 연구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졸업 논문을 완성을 하면 졸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학과는 학석사 연계 과정이 있습니다. 학석사 연계 과정이란 쉽게 말하자면 저희 학교 소속 대학원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대학원을 가기로 일찍 마음을 먹었다면 대학 4년 과정과 대학원 교과 과정을 함께 수강할 수 있도록 해서 대학원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공학과 졸업 후에는 사기업, 공무원, 공기업, 연구직 등으로 취직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 기업별로 환경을 위한 활동들이 확장되면서 환경 전공자들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학과 설명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학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공대를 진학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걱정이 조금 앞서긴 했습니다. 막연하게 공학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니면서 그러한 걱정은 사라지고 공학이라는 학문의 무한함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학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속한 과인 환경공학과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물이나 대기, 폐기물 등 처리 과정을 주로 다루기는 하지만 대기와 관련해서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필터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면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가전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수자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시는 물을 얻기 위해 정수 처리 기술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면 정수기를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등 단순하게 환경 관련 직장이 아닌 가전회사나 전기회사 등과 같이 다방면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공계 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장학금은 저와 같은 이공계열 학생이 진학을 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이 학생을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금은 성적 우수, 2년 지원, 한 학기 지원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학의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던 저희지만 직접 공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고 전혀 어렵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예상 질문들을 간단하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환경공학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공학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크게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통찰력과 열린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는 어디에서나 발생이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환경공학과를 가기 위해 공부해야 할 학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환경공학과 관련하여 공부해야 되는 것은 없지만 굳이 꼽으라고 하면 현재 배우고 있는 과목 중 화학이라는 과목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공학에 진학하면서 생각보다 화학적인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고 실제로 화학을 심화한 전공 과목들을 다루면서 화학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학과의 장점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여름철 무더위나 이상기온이 나타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환경 관련 공부하는 사람들의 역할 역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운 내용을 통해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공학과의 전망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환경공학과 전공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중고등학생들은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꼭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신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1일에 진행하는 경품 추첨에도 자동 응모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에어팟, 황금 올리브, 맘스터치 같은 많은 추첨을 통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지니까 GW 기간 중에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녕!